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전 온라인학교 2026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대전 온라인학교 교사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교한 이후로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를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미숙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진행 순서를 안내 드립니다. 처음 순서로 저희 학교를 안내하는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5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들었을 때 좋았죠. 우와, 이제 듣고 싶은 과목 마음껏 들을 수 있다며? 그니까 나 듣고 싶은 과목 진짜 많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아하는 수업 듣고 싶다. 바로 그때 대전 온라인 학교? 우리 학교에 해당 과목이 없거나 수강생이 부족해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내가 듣고 싶으면 마음껏 들을 수 있다고? 심지어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라 이동 시간도 절약되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졸업 학점으로도 인정이 된다고? 대전 온라인 학교를 통해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희망 과목을 수강하거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뭐가 다르냐고요? 재한영은 온라인 학교가 개설한 과목을 학교 단위로 신청하는 거고요. 신청형은 재한영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는 경우 학교를 통해 개설을 신청하는 겁니다. 최고죠? 대전 온라인 학교 특히 좋은 게 뭐냐면 하나, 수업 시간이 다양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더라고요. 둘, 실시간으로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바로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셋, 최첨단 IT 기자재가 가드! 동시 피드백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업 공간 덕분에 실시간으로 생동감 넘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좋은 걸 나만 할 수 없겠지? 친구들아, 같이 듣자! 내가 원하는 수업, 내 맘대로 듣자. 대전 온라인 학교. 네, 방금 보신 영상 외에도 다양한 학교 안내 자료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글에서 저희 대전 온라인 학교를 검색하셔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전 온라인 학교 교육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고교 학점제와 선택 과목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대전 온라인 학교는 고교 학점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학교입니다.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대전 온라인 학교가 어떤 학교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온라인 학교는 2024년 9월 1일에 개교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저희 대전 온라인 학교도 나라에서 설립한 공립학교이고요. 저희는 소속된 재학생은 없고 선생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면 누구든지 수강 신청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쌍방향 원격 등의 방식으로 들을 수 있고 이수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전 온라인 학교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온라인 학교 설립은 고교학점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고교학점제를 어떻게든 잘 굴러가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자면 고교학점제는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전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정말로 원하는 과목을 잘 선택하고 있을까요? 유튜브에 고교학점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전 온라인 학교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저희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올해부터 바뀐 교육 환경 중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시행 때문에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영상과 댓글을 보시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솔직히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대체 고교학점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또한 바뀐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 그 두 번째 요소로 내신 등급 제도의 변화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이 10%, 2등급이 24%로 확대됨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편이 1등급을 받는 것에 유리할지 더욱 고민이 깊어졌고요.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로 등급을 내면서 상대평가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를 겪다 보니 과목 선택을 할 때 진정으로 학생의 진로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등급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자, 이렇듯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과목은 선택해야 되는데 상대평가가 확대된 내신 5등급제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온라인 학교가 바뀐 교육 환경에서 조금은 과목 선택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학교는 어떤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같이 시행되면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최대한 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도 학생이 신청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여러 학년, 여러 과목을 담당해야 되는 부담 상당히 늘었고요. 교사 수급 문제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A 과목을 듣고 싶은데 신청하는 인원이 적어서 폐강되는 경우 드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만들어진 기존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신청해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듣고 싶은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다 보니 근처 학교가 아니라 멀리 이동해서 들어야 되는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오픈 첫날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나 이동하기 편한 학교는 경쟁이 치열해서 선착순으로 몇 초 만에 마감되기 때문에 오픈런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고교학점제로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싶을 때 저희 대전 온라인 학교는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5명이 모집이 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학교에서 5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5개 학교에서 1명씩 총 5명이 모여도 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외의 인원도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고요. 또한 지리적인 한계가 없기에 방과 후에 멀리 이동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종례하자마자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최대 장점은 이 공동교육과정을 일과 시간에도 수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학생들이 시간표에 공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처럼 월화수목금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꽉꽉 수업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는 1교시에 어떤 학교는 5교시에 수업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 공강 시간에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후에 공동교육과정을 따로 추가해서 듣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학생의 선착순 신청이 아니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수강 여부를 조절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 수강이 되고 소속 학교의 정규 내 수업도 온라인 수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원하는 수업을 수강했다는 그 기록이 쌓이고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 이 학생은 학교에서 열리지 않는 수업인데도 적극적으로 수강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에 대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주도적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내신 5등급제입니다. 기존 등급이 재배치되면서 이제는 학생들이 1등급이 아니면 교과 전형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등급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등급이 세분화되지 않으니까 과연 대학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변별할지, 우리 아이가 더욱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대학은 결국 교과 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낮으니 학생의 서류, 즉 생활기록부의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면접을 강화하면서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교육과정 과목 수강을 한 결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학생은 특정 분야에 대한 꾸준한 탐구 기록이 쌓일 것이고, 또한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내용을 통해서도 학생의 교과 역량과 심화적인 탐구 내용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욱 강조될 비교과 영역 평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어떤 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했는가, 그 기록을 토대로 대학에서 평가할 때 학생의 진로 역량을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참 큰데요. 이제 학생들은 과목 선택 시즌이 되면 이 과목은 등급 따기가 쉬울까? 몇 명이 선택하고 1등급은 몇 명까지 나올까? 1등급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과목 선택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의 잔인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 온라인 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특성상 모든 과목에서 지필고사를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는 수행평가 100%로 성적을 산출하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평가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온라인 활동과 훌륭한 수업으로 준비된 저희 대전 온라인 학교는 바뀐 교육 환경에 맞추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대전 온라인 학교 수업은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학교의 2026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저희 교육과정 부장님이신 조인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대전 온라인 학교 교육과정을 안내드릴 교육과정부장 조인희입니다. 네, 먼저 오늘 순서는 운영 대상, 수강 인원, 운영 과목, 수업 방법 및 평가 순으로 계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무학년제이지만 2026학년도의 경우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1, 2학년만 무학년제로 운영됩니다. 3학년은 1학기까지 운영되지만 협의하에 2학기 또한 운영 가능합니다. 네, 수강 인원은 강좌당 5명 이상 15명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인원을 충족해야 개설이 가능한 것이며 학교당 한 강좌에 대하여 1명도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 과목은 보통교과의 선택과목, 전문교과와 고시의 과목입니다. 보통교과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이랑 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과목이 일반 진로 선택으로 나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진로에 덧붙여 융합 선택으로 나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일반 선택은 학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학문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선택은 심화 학습 및 진로랑 관련된 과목으로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을 하면 좋을 과목이며, 융합 선택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교과 내 혹은 다른 교과 간의 주제 융합, 그리고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융합적인 주제, 실생활 맥락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특수목적고랑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터고 같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이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특목고를 제외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에서 운영하는 과목입니다.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해당 과목을 본교에서 수강하게 될 시에는 보통교과의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시액 과목은 국가에서 지정하여 고시한 교육과정 외에 각 시도별로 새롭게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다른 시도, 서울이든 세종이든 다른 타 시도에서 개설된 고시액 과목 또한 대전에 있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내에서 실습이나 실기 이런 과목들은 온라인 학교 특성상 개설할 수 없으며 자세한 과목 이름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서 줌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학생들 또한 카메라를 개별적으로 켜서 얼굴을 송출해야 하며 그리고 마이크 또한 개별적으로 스피커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며 대면 수업을 실시할 때는 참여학교와 협의한 후에 수강생의 소속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수업 및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알고 계시는 공동교육과정인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과 동일합니다. 일단 2026학년도 1, 2학기, 즉 올해 중3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보통교과는 원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수강자 수가 기재되고 성취도는 A, B, C, D, E 5단계를 따릅니다. 다만 보통교과 중에서도 체육이나 예술, 그리고 교과교양고는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수강자 수 모두 기재되지 않고 성취도만 각각 체육, 예술은 ABC 3단계고 교양은 PF를 따릅니다. 전문교과는 보통교과와 동일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에서 개설될 때는 보통교과의 진로선택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고는 제가 가리고 있는데 성차 등급이 미산출되고 비고란에는 이렇게 개설 유형인 온라인 학교라고 입력이 되고 과목 이수 상황 또한 함께 입력이 됩니다. 네, 다음은 2026학년도 3학년, 즉 올해 2학년이죠. 2학년 학생들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의 일반 선택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2022랑 마찬가지로 체육, 예술, 교양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모두 기재되지 않고 성취도만 3단계, 그리고 PF를 따르게 됩니다.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이랑 동일한데 표준 편차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한다는 점과 성취도가 ABC 3단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은 상출되지 않으며 비고란에 2022랑 다르게 공동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학기에 개설 확정된 과목들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외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추가 모집하는 과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에 대상 학년이라고 써 있는 거는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수강할 때의 학년을 기준으로 기재를 하였고요. 그리고 교과군별로 개설되는 과목이랑 함께 이외에 진로를 희망하는 학과 특성에 따른 추천 과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교과군입니다. 2학년은 이산수학,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고시의 과목인 인공지능을 위한 이산수학이 개설되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급수학 1이 개설됩니다. 고급수학 1 같은 경우에 왼쪽 비고란에 보시면 추가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도 몇 과목 더 나올 예정인데 현재 개설은 확정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수강 신청을 받는 과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학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수학이라면 의예,
약화, 간호학과 같은 과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계열들을 의학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적분 2를 보통 많이 권장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자연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보통 미적분 2나 기하 이런 게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어디에 기재가 딱 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은 그거를 권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개설이 안 됐거나 혹은 개설되었지만 과목수 제한이 있어서 선택을 못한 경우에 대전 온라인 학교에서 이수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컴공이나 정보통신공학, 뭐 인공지능융합 학부 이런 AI 계열 같은 경우에도 수학 과목들을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수학 위계 과목들을 좀 권장을 합니다. 위계 과목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미적분 2와 기하,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을 권장하는 편이고, 특히나 요즘 강조되는 게 경희대, 뭐 동국대 이런 입학처에서는 인공지능 수학을 공식적으로 권장 과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 이상 인공지능 수학을 들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내년 1학기에 이렇게 개설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특히 경영이나 경제 이런 상형 계열은 수학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원, 그리고 학통, 그리고 더불어서 미적원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교과군입니다. 사회교과군은 2학년 대상으로 경제랑 국제관계 이해가 개설되며 3학년은 일반 선택인 경제, 정치와 법, 세계지리가 개설되고, 진로 선택으로는 현대세계의 변화, 국제관계와 국제기구가 개설됩니다.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심리학, 정치외교학 같은 인문계열의 경우에 좀 중요한데, 사회탐구를 보통 2과목 이상 권장하기 때문에 해당 학과랑 관련된 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뭐 예를 들어 국제 과목을 좀 듣고 싶은데 개설된 게 없다 그러면은 본교의 수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학교과군입니다.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더라고요. 2학년을 대상으로 고급화학 생물의 유전이 개설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 1, 물리학 2,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고급생명과 같은 고급과학이 개설됩니다. 물화생지에 관련된 공과대나 뭐 천문우주학과 같은 이런 자연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미적분 2, 기하 이런 거랑 덧붙여서 과학 2 과목을 2개, 많으면 3개까지 권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서울대, 연세대 이런 학교들은 고려대를 포함하여 과학 과목 2 이수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공학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랑 화학 2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공대나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데는 물2가 사실상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학 계열에서도 화학 2랑 생명과학 2 아니면 뭐 세포 유전 내용 관련된 것을 권장하며, 의학 관련 학과는 사실상 화 2랑 생 2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명 계열의 뭐 생명공학, 식품영양학과, 바이오시스템 공학과 이런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명과학과 화학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보교과군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보 과목만 개설되는데요. 이게 컴공이나 정보통신공학, 인공지능융합학부 이런 AI 상위권 대학의 AI 계열 학과에서는 프로그래밍 경험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혹은 뭐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정보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 학교에서도 정보 과목 신청이 다수 접수되어서 2, 3학년 모두 정보 과목이 여러 분반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랑 한문, 교양, 교과군에서는 2학년은 중국어, 한문, 과학교양이 개설되고 3학년은 중국 역사와 지역이해, 교육학이 개설됩니다. 특히 과학교양이랑 중국 역사와 지역이해는 고시의 과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중 특히 서울대는 제2외국어나 한문교과 이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가 좀 다수 신청이 들어왔다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확정된 과목 외에도 추가 모집을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제 연구, 그리고 상담 심리에 의해 전문교과인 디지털과 직업생활을 추가 모집하고 있고, 3학년은 과학교과군의 융합과학,
과학사, 생태와 환경 이런 과목들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과목과 더불어서 본교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에 대한 안내서가 저희 대전 온라인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안내자료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게시글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안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 안내서 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당 과목들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수업 신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거나, 둘째,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는 편제가 되어 있지만 소인수 선택으로 인해서 개설되지 못한 과목이어야 합니다. 혹은 셋째,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으나 이수 시기를 놓쳐서 수강하지 못한 과목들, 요 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한 가지만 만족시켜도 이수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그 학생들이 소속 학교의 편제를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편제는 가장 정확한 거는 학교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학교명 검색하시면은 여러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해당 학교의 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는 학교 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수업 신청 기준 중에 마지막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된 탐구 교과 영역이 다음과 같이 사회 5과목, 그리고 과학 4과목 중에 3가지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학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학교의 그 교육과정 편제에 따라 학생이 2학년 2학기에 네모 박스 친 한국지리, 경제, 생명과학 1을 이수하였으나 3학년이 되어서 물리학 1을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는 이수 시기를 놓친 거기 때문에 수강하지 못한 과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혹은 선택 과목 수가 3개라는 제한이 있어서 해당 학기에 물리학 1을 온라인 학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학교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 동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속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 이 가정통신문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10월 13일에 발송된 추가 신청 관련 가정통신문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 페이지인데 페이지별로 수강 신청 개요, 2페이지는 신청 가능 과목, 그리고 마지막이 주요 질의 상황인데 이 순서대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개요입니다. 수강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면 운영 기간은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입니다. 신청 가능 과목은 앞서 말씀드린 과목과 더불어서 가정통신문 2페이지에 신청 가능 과목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운영 대상은 2026학년도 기준 2, 3학년이며 과목별 개설 가능 인원은 5명에서 15명입니다. 수업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줌을 이용해서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고요. 유의사항은 중복 이수가 불가하고 편제상 개설 예정인 과목 신청이 안 되며 이수학점 총합 및 이수 제한 확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은 10월 24일 금요일까지이며 제출은 소속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공동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을 알고 계시면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유의사항 부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이전에 이수한 동일 과목은 중복 이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제상 개설 예정인 과목을 신청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1학년인 이 왼쪽에 파란색 티를 입은 학생이 2026학년도에 온라인 학교에 고급 물리학을 신청을 해야지 하고 들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오른쪽 흰색 티를 입은 학생이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니까 못 듣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해당 과목을 이수하려는 2학년 1학기 이후에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2학년 2학기에 동일 과목이 소속교에서 개설이 된다면 온라인 학교 수업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선이수 과목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을 이수한 상태에서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원2로 나뉘는 과목은 1을 완료한 후에 2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수학, 과학,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의 위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을 완료하고 나서 선택 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통 과목이 있는 교과군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입니다. 공통 과목 혹은 통합 과목의 1, 2를 모두 이수한 후에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공통 과목은 1학년 1, 2학기에 나누어서 운영을 많이 해요. 따라서 1학기 때는 온라인 학교에 수업 신청하는 경우에 보통 제2외국어, 정보, 교양 과 같이 공통 과목이 없는 교과군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파란색 박스 친 부분인데요. 미적분 1, 2랑 그리고 밑에 영어 1, 2 같은 경우에는 1을 꼭 이수 완료하고 나서 2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내년 3학년 학생들 해당이죠. 여기에서도 1, 2로 나뉘는 과목은 1을 이수 완료했거나 아니면 동시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2022는 이수 완료를 해야지 2를 들을 수 있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2015에서는 수학 1, 2는 위계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위계가 다른데 수학 교과군의 미적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학 1과 2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하고 경제 수학은 수학 1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교과군도 많이 일반고에서 들으세요. 전문교과에서도 1, 2 과목은 1이 선행 조건이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특히 심화수학이랑 고급수학에서 헷갈려 하시는데 심화수학 1은 수학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꼭. 수학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 완료했거나 그리고 고급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심화수학 2를 들었거나 아니면 미적분이랑 기하를 이수해야 합니다. 미적분과 기하는 동시 이수를 해야 돼요. 유의하실 점이 고급수학 1을 위해서 미적분만 수강을 한 학생은 기하를 반드시 같이 듣거나 이수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놓치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과군에서도 물화생지 2 과목은 1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전문교과의 고급과학 과목을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 고급과학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1 과목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 완료해야 하고 가끔 질의 주시는 부분이 고급 물리학을 이수하고 싶다. 근데 물리학 2를 안 들었는데 고급 물리학을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하세요. 답변 먼저 말씀드리면 물리학 1만 이수하면 고급 물리학은 이수 가능합니다. 2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인데 이거는 근데 지침상의 내용이고 1을 듣고 2를 듣고 고급 과목을 듣는 게 위계에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대학교별로 달라요. 고급 과목을 이수한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학교도 있고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물투를 이수하지 않고 고급 과목을 들으면 이게 학생이 과연 이해를 한 게 맞을까? 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2시간만 들었으면은 이게 2시간 안에 다 습득이 되는 과목일까? 그 수강에 대한 의미를 좀 의심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대학교에 입학처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위계성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위계성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사이트인데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QR 링크를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소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첫 화면이 뜹니다. 이 중에 왼쪽 하단에 교육과정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이 마우스 커서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라는 제목의 메뉴들이 쭉 뜨고 거기에 이렇게 폴더 모양이 있어요. 그 중에 2022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2022 개정 시기 누르셔서 고등학교 뭐 총론이든 과목들 클릭을 하시면 되고 2015면은 그 밑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에 들어가시면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급물리랑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급물리를 좀 비교해 볼게요. 2015 같은 경우에는 저기 네모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 물리학 1 또는 물리학 2를 이수한 후에 배우는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2 과목은 1을 이수를 조건을 한다. 그러면 물리학 2는 물리학 1을 이수한 후에 배울 수 있는 과목이죠. 결국에 고급물리학은 물리학 1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셨을 때 2는 선행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2022 개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급물리학은 과학계열, 이게 박스 표시 보겠습니다. 과학계열 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 중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과목을 이수한 후에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급물리학은 선행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과목의 위계성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성격 목표 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평가 기준 이런 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이수학점 총합 및 이수 제한 확인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학점을 함께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시면 내년 2학년, 즉 현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이수학점이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어요. 만약에 교과 이수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면 국수형 학점이 그 초과한 학점 중 50%를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정규시간 구분 없이 너도나도랑 합산해서 한 학기에 2과목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학교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무슨 내 학점을 모르겠다 싶으면은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아마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3학년, 즉 현재 2학년이죠. 2015 개정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랑 더불어서 한국사 포함해서 이수학점이 총 교과 이수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차이점은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이랑 합산해서 정규시간 외에는 한 학기에 6학점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돼 있는데 이 정규시간이 뭔지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편제에 따라 수업이 운영되는 시간 있죠. 보통은 1교시에서 뭐 6교시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외에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는 공강이나 아니면 종례 끝난 방과 후 이런 시간을 정규시간 외라고 보고 정규시간 내는 2015 개정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시간 내라고 하면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같이 온라인 학교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정통신문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신청 가능 과목에 대한 설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 포함해서 신청 가능한 과목이랑 학점 그리고 신청 가능한 시간을 정리한 표예요. 근데 여기서 신청 가능 시간이 7에서 9 이렇게 돼 있는 게 7시에서 9시가 아니라 7교시에서 9교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표에서 학점이 지정된 과목이 있고 범위로 이렇게 4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진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 네모 박스인 생물의 유전 한번 보시면 생물의 유전 첫 번째 줄은 3학점에서 수요일 7교시에서 9교시로 지정된 게 있고 두 번째 줄은 4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시간이 막 여러 개예요. 자, 이런 경우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3학점은 이미 개설이 확정되었어요. 확정됐는데 인원수가 미달이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고 그래서 수요일 7, 8, 9교시에 생물의 유전 3학점을 들을 수 있다. 지금 현재 1학년이 내년에 그럴 경우에 요거 신청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수요일 날 안 돼. 근데 생물의 유전이 너무 듣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4 플러스 마이너스 1 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해당 과목을 듣고 싶은데 확정된 시간에 못 들을 경우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로 개설 신청을 받는 거여서
신청 가능 시간에 포함된 시간으로만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는 이미 다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주셔도 그 시간에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 4+-1 범위로 주어진 과목들은 조율을 해서 개설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화학도 마찬가지로 개설 확정된 과목이지만 추가 모집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화학 1, 물리학 2, 중국 역사와 지역 2의 고급 수학 1이 개설 확정되었으나 추가 모집하는 경우고 나머지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런 범위 주어진 과목들은 확정은 안 됐지만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주요 질의사항인데 방금 말씀드린 학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주로 문의 주시는 내용을 8가지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통신문 읽어보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로 문의 주시거나 지금 채팅창에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청 학점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2026학년도 2학기도 추가 신청을 내년 4월에 받을 거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교과 분류에 따라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수가 다릅니다. 2022 개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랑 특목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고급 과목들, 뭐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이런 과목들은 4+-1학점, 그러니까 3학점에서 5학점 사이죠. 그렇게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 교과 특성화고 뭐 마이스터고 이런 데서 신청하는 전문 교과는 2학점 이상 가능하고 이때도 2022도 전문 교과는 일반고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보통 교과의 체육, 예술, 교양 교과고는 3+-1학점 신청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은 5+-2 학점, 진로와 교양은 5+-3학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정통신문에도 포함되어서 신청 가능 학점 범위가 안내 나갔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보셔도 되고 이 외의 학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사이트에 총론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과목 중에서 5명 이상이 되는 과목은 수업 시간을 조정을 하게 돼요. 학교별로 근데 시정표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5명이 되지만 신청한 시간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조율을 해서 최대한 운영이 가능하게 모아봅니다. 간혹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고급화학을 4학점 신청했는데 그거는 개설이 안 되고 3학점이 개설이 됐습니다. 저 그 3학점 듣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3학점짜리가 수강 전원이 차지 않았으면 저희가 학교 통해서 학생한테 혹시 3학점으로 이 시간에 들을래요? 이렇게 연락을 줘요. 그래서 따로 저희 학교에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7월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적과 함께 이수 여부가 나이스로 소속 학교에 전달이 되는데 이때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목 출석률이랑 학업 성취율을 기준으로 하고요. 1학점당 수업량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매주 1시간씩 16주를 수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한 학점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세 학점이면은 16 곱하기 3 해서 총 한 학기 동안 48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니까 32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과목 출석률을 만족하는 거고요. 교양교과 같은 경우에는 과목 출석률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규 내는 기존 학교에서 이제 출결 상황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학교 수업 듣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공강이랑 방과후 같이 정규 외 같은 경우에는 총 수업한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해야 하고 2015 개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소 17시간이 한 학기에 운영이 됩니다. 한 학점당.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이 3학점짜리여도 2015는 최소 학점이 17 곱하기 3이어서 51학점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전송이 됩니다. 이수를 완료하면은 나이스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 다 기재됩니다.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처럼. 그리고 성적 상출 결과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는 수행평가 100%로 운영이 되어서 지필고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 한 결과 그 점수가 석차 등급으로 그 성적으로 전송이 되고 석차 등급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의 공동 또는 2022는 온라인 학교 이렇게 기재가 되고 이수 상황도 기재됩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이랑 동일하게 전송되지만 2022는 공동이 아니라 온라인 학교 이렇게 기재가 된다라는 차이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강을 하는 학생의 경우 마지막으로 준비물이 있어요. 저희가 개별 카메라랑 개별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그 가정통신문에도 써놨는데 그 개별 카메라랑 마이크가 연결된 PC, 태블릿이 필요한데 이게 과목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어차피 컴퓨터실을 열어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 헤드셋이나 카메라 이런 거를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은 태블릿 1인 1패드 다 저희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그 패드, 태블릿 이용하시면은 소속 학교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을 할 시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꼭 수강하는 모습이 항상 보여야 돼요.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 본인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결석 처리가 된다는 점을 저희는 수업 시작 전에도 주지시키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좀 이렇게 추가된 게 있죠. 최소 성취 보장 지도라는 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과목 출석률 3분의 2 그거 이상 아니면은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방과 후든 점심시간이든 그런 식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확인을 잘 하고서 신청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과목 추가 신청은 내일 모레죠. 금요일 10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후에 11월 한 달간 과목 개설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정되면은 12월에 기존 신청들이랑 더불어 기존 신청한 학생들이랑 더불어서 확정 공문이 학교로 나가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제 확정됐다 안내를 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2026학년도 1월이랑 2월에 학생이 들을 과목의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개별 문자를 통해서 접속 링크랑 뭐 준비물 이런 거 안내할 예정이고 3월부터 수업이 7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2학기도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할 건데요. 아까 초반에 보니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2학기도 지금처럼 추가 모집하는 과목이 적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년에 4월 달에 추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때도 통신문이 나갈 텐데 4월 중순부터 5월 한 달 정도 신청을 받을 때 보시면 과목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강자 미달된 과목이 많이 있어서 과목도 많을 거고 조금 더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가정통신문 외의 과목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전 온라인 학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수업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실제 수업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마지막 문제가 항상 제일 어려워. 내분 비계를 교란해서 호르몬 불균형 회시키는 거와 암 위험 저하. pH 한 번 이렇게 쭉 산화가 되거나 할 때 산소 원자 몇 개가 소모돼요? C가 몇 개? C가 하나 빠졌으니까 C가 2개. 혹시나 확인하고 싶은 것도 다 그려봐. 왜냐면 분명히 고민이 들 거거든. 항성 오비탈에 참여하지 않는 애가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둘이 결합할 때는 시그마가 아니라 파이 결합이 하는 거고 앞으로 튀어나온 애랑 이렇게 된 애랑 있다 보니까
P겠지? 지금 이거는 P라고 생각하면 P겠지? 이 주황 색깔이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여기 B라는 초록 색깔 점을 하나 찍어서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파란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요거를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점 주황색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죠? 그쵸. 모두 잘하셨고요. 우리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우러 갈 거예요. 2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실습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습 1번. 작은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쭉 생성해 줍니다. 과연 나는 프린트 함수 안에 도대체 무엇을 입력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블루는 1번의 요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자 1을 넣어주시면 블루라고 출력이 되겠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인데 뜻이 뭐냐? 무시무시해요. 뜻이 들어가면 못 나온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요 타크라카한 사막 위쪽으로 요렇게 천산산맥이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요렇게 뭐가 지나가냐면 곤룬산맥. 자, 우리말로는 곤룬산맥, 중국어는 쿤룬산맥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나가요. 예, 필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PUTAO, 부타오라고 쳐보세요. 부타오. 그러면 첫 번째 포도란 말이 나올 겁니다. 부타오, 요게 포도예요, 포도. 자, 요 포도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요 글자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원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저 농작물을 푸타오라고 부른 것을 중국 사람들이 이에 맞는 문자로 음만 딴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전에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교육과정 부자님께서 정말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기존 많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기존 공동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온라인 학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가 중복 수강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너도나도와 온라인 학교 수업 시수와 개수를 합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2, 고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당 6학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1 그리고 예비 고1이죠. 현재 중3 학생들은 한 학기당 2개 과목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먼저 모집 방법의 차이가 저희는 가장 큽니다.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이 학생이 직접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반면에 온라인 학교는 희망 학생을 소속 학교에서 조사하고 학교와 온라인 학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일정을 조율합니다. 따라서 방과 후 시간이 아니라 일과 시간에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간 내의 교육과정도 편성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게다가 저희는 온라인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각종 유료 프로그램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 밖에 생활기록부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대전 온라인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비고란에 온라인 학교로 기재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언제부터 수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정보, 제2외국어, 교양 교과목에 대해서 수강이 가능하고요.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전 교과목이 다 수강 가능합니다. 수학, 과학, 사회 교과목은 1학년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하면 대입에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진로 고민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에서 저희 교육과정 부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진로가 다 다르고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대학에서는 이수 권장 교과목 리스트를 매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2028학년도 대입을 위한 이수 권장 교과목 리스트도 발표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학과가 있다면 해당 학과가 소속된 학교에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이수 권장 교과목이 있는지 또는 당해에 학종 안내서 또는 합격자들의 수기 인터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2026학년도 대전 온라인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